가정의 행복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부들의 의견을 알아봅니다. 주부님들의 가정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야 물론 건강이겠지요.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행복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되게 건강한 게 제일이겠죠. 건강한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으로 눕거나 사고를 당하면 집안에는 웃음이 가시고 우울해지기 마련이며 옛날에는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도 따라서 희생되는 불운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제 의료보험증이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이는 우리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이 1977년 7월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자를 넓혀가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1979년에 실시했습니다. 농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군 지역의 의료보험이 1988년 1월부터 실시됐습니다. 이어 1989년 7월을 기해 도시자영자까지를 포함한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은 국민복지 정진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서 6공화국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로 선진국에서도 40년에서 90년 이상 걸린 전국민 의료보험을 12년 만에 이룩한 것은 국민복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국민 모두의 성원이 맺은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총 인구 4,238만 명 중 90.4%는 의료보험으로 9.6%는 의료보호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보험료를 조금씩 내서 모아두었다가 자신이나 가족 또는 이웃이 병이 났을 때 기묘하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적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 모든 국민은 생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은 치료할 때 병원에서의 혜택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의료보험은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 의식을 살리고 다 같이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를 구강보건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 구강위생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간에는 대한치과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어린이들의 구강검사를 지역별로 철저히 실시해서 충치가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해서 계몽운동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일에 서울시공관에서는 구강위생을 잘 지켜 좋은 일을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표창식과 아울러 구강보건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되어 이 주간의 의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수업을 받고 있었으나 난 남은 수업 시간을 참고
빨리 어머니한테 돌아갈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삼촌이가 선생님 몰래 사탕 하나를 내어밀길래 난 그것을 몰래 봐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사탕을 입속에 굴리며 선생님이 설명하는 지구일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하느님은 내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갑자기 아픈 이가 쑤시며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교실만 아니더라도 난 소리내고 울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내 태도가 이상했던지 나를 보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의 벌레 먹은 이를 보시고 놀란 선생님은 곧 양호실에 가서 치료하자고 나를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는 식사 후마다 깨끗이 닦아서 유산균을 없앨 것과 둘째로 식사 후에 사과나 과일을 먹어서 입안을 깨끗이 할 것과 셋째로 이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물인 사과나 계란, 우유, 바다, 조개, 메르치, 고기 등에서 비타민 A, D, C 그리고 칼슘, 인분 등을 많이 섭취하는 일입니다. 넷째로 이는 아프지 않더라도 1년에 2번 이상 의사의 진단과 동시에 불소를 발라서 예방하는 일과 다섯째로 충치가 발견됐을 때는 곧 치료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닦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구체적인 실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닦는 법을 여러분과 같이 실습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칫솔은 먼저 아랫니의 겉면에 댄 다음 아래에서 위로 긁어 올리며 닦습니다. 이렇게 5번 반복시킨 다음 윗니도 아래로 긁어내리면서 닦습니다. 솔질을 이와 같이 하면은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이 잘 빠져나가며 또 잇몸과 이의 겉면인 사기질이 상하지 않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좌우가 다 닦이면은 안쪽도 아래서 긁어 올리며 닦습니다.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가슴을 열고 맨손 체조로부터 새롭게 하루를 여는 생활인들이 많습니다. 성인병에 대한 위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운동 인구가 느는 것은 매우 흐뭇한 일입니다. 한편 체육청소년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성 공모를 거쳐 건강생활체조 가슴을 열자를 제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10개 기본 동작에 3분 31초가 걸리는 이 체조는 우리 전통의 가락과 리듬에 따라 유연하고 흥미있게 개발돼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가슴을 열고 건강 생활체조를 해봅시다. 다 됐습니다. 옷 입으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전혀 건강성에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과장님은. 근데 왜 자주 피로를 느끼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요? 오후 1시만 되면은 골치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내릴 수 있는 처방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처방입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요? 처음에는 모두 귀찮아했습니다. 체조 몇 분 해가지고 체력 단련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원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사원들 모두가 일체감을 갖게 된 것이죠. 구령 하나하나에 전 사원이 같은 동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사장에서부터 사원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만은 아무런 차별도 차등도 없이 같은 동작을 취할 뿐이니까요. 일체감은 곧 가족의식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애사심도 생기게 되고 사무 능률도 따라서 향상됐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의 체력 관리는 사무의 능률화와 생산성 향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의 직장은 우선 현대 사회가 기술 혁신의 시대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 혁신은 먼저 생산 수단인 노동의 기계화 내지는 자동화를 가져와 운동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각종 성인병이나 조로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의 전문화에 따른 분업화로 작업이 단조로워지고 자기 표현의 기회가 부족하여 하는 일에 흥미와 애착을 잃어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 환경이 도시화함에 따라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적어지고 주변 환경이 비인간화함으로써 한층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처방보다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운동은 체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반갑던 손님, 뇌염이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뇌염에 걸리면 신혈이 갑자기 높아지고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며 자칫하면 생명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다행히 수도미생물연구소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뇌염 예방 왁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험용 백주의 뇌 속에서 특수 처리로 뽑아지는 이 왁진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모기가 생길 만한 곳은 잘 살펴야 합니다. 해가 지면 모기약을 뿌립시다. 잠잘 때는 모기장을 이용합시다.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요즘 많이 보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난감이 눈이나 눈가에 꽂히면 상처를 통해 눈의 초자체에 침투해서 순식간에 눈알이 곪아 눈을 뽑아야만 하고 교감성 안염이란 무서운 병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무서운 것도 모르고 던지는 화살꽂기 장난들을 한창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물론 당국이나 학교에서도 이러한 장난을 막아서 귀여운 자녀들의 건강을 보호해야겠습니다.
결핵 예방 강조 기간을 맞이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결핵 이동 검진차 한 대를 도입해 11월 23일 이것을 대한결핵협회에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 결핵 이동 검진차에는 X광선 촬영기와 자가발전 시설 그리고 X광선 사진 현상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차에서 폐를 검진하자 곧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는 병원이 없는 산간벽지 사람들의 결핵 검진에 크게 쓰일 것입니다. 서해안 바다 연안에는 약 77개의 섬이 있는데 바다를 두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 이 섬들에는 자그만치 10만 명이 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란 이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된 것이지만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란 퍽이나 딱한 것입니다. 경기도 당국에서는 섬 사람들을 돕는 조치를 오랫동안 강구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부산에서 건조되어 렌트겐 장치에 시험실 등 의료시설을 갖춘 25톤의 병원선이 처녀 항해에 뒤이어 이곳 인천에서 요지음 취항을 보게 되어 서해안의 외딴 섬을 향해 인술의 백기를 뻗쳐갔습니다.